6월 말서부터 국내 주요 언론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한 7월 글로벌 금융시장 위기설이에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야, 코로나19가 덮친 다음에 2월 달에 중국 멈추는 거 봤지? 봤어. 4월에는 미국, 유럽 멈추는 거 봤지? 봤어. 문제는 4월이었어. 세계에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국가가 미국인데 미국이 멈춰선 거야. 그렇게 되면 미국하고 교역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다 안 좋아지고 미국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기업들 실적이 악화가 되겠지. 그게 2분기 실적이야. 4, 5, 6월 달. 그게 7월에서부터 발표된다. 큰일 났다 이제. 야, 7월 되면 2분기가 안 좋았던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3월 말서부터 주식시장 반등되지 이게 폭락하게 될 거야. 이게 7월 위기설이에요. 근데 그 간에 이제 7월 위기설에 관련돼서 그 간에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제 설명드려 왔었고 그 핵심적인 결론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글로벌 금융시장 2020년 글로벌 금융시장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에 봄이다. 봄 중에서도 초기, 중기, 말기 중에 봄의 초기다. 봄의 초기에는 경기부양 정책으로 유동성이 급속하게 증가가 되면서 실물 경제 금융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진행이 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국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체인 민간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가 되면서 국가 경쟁률 지표 자체도 침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게 봄의 초기 장세다라는 것을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살펴본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7월 위기설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개념은 그건 난 모르겠고 4월 멈춰 섰지 않소. 그러면 실적 안 좋아질 거지 않소. 봄의 초기에는 실적이 안 좋아요. 그렇지만 유동성의 힘으로 경기부양 정책의 힘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상승세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7월 위기설 또한 기술적 분석으로 일봉 차트만 분석하는 분들이 아직도 본인들이 주장했던 6월 말 7월에 3월 수준을 넘어가는 폭락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장하는 걸로 보아서는 우리가 반드시 그들의 분석 결과가 어떠한지를 직접 눈으로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금융시장은 2020년 들어와서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중이고 언젠가부터는 종합주가지수 또는 대형주가 1, 2%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것은 급락급등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힘들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한 2020년 글로벌 금융시장의 격한 변동성을 만든 그 핵심이 바로 코로나19예요. 현재 세계 코로나19 감염자 수를 보게 되면 지속해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월요일마다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공유를 들여오고 있고 세계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과거에 이제 320만 명 수준에서 640만 명까지 2배로 증가가 되게 됐고 현재는 이것의 2배인 1280만 명까지 감염되는 국면이 오게 됐는데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속도를 분석하게 되면 속도가 떨어지지를 않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되면 7월 중에 2560만 명 감염되는 폭으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곱하기 2배수로. 이러한 시절에 와 있어요. 야, 그러면 이거 봐. 이 뭐라 그랬니? 7월 위기설의 핵심은 코로나19야. 본인 입으로 말했지 않소? 2560만 명이 감염된다고 본인의 입으로 말했지 않소? 폭락이 나올 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의료 전문기관, 어떠한 국가기관, 골드만삭스에서도 분석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감염 속도예요.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좀 격하냐? 그러면 의료보건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다시 2월과 4월과 같은 셧다운을 준비를 해야지 됩니다. 만약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그렇게 가속되는 구간이 아니라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고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그 핵심 주체들에 관련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운영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하고 새로운 운영체계를 만들어서 적용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여전히 코로나19가 감염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2월과 4월과 같이 다시 경제가 셧다운되게 되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마저도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경험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어떠한지를 보고 방역 체계의 수준을 조절해가는 그러한 현명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떠한 분석 기관도 미국의 존스 홉킨스에서도 분석하지 않는 코로나19 감염 속도,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직접 코로나19 감염 속도를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파란 선이 세계 코로나19 감염 속도예요. 2020년 2월 13일까지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 속도는 이와 같이 매우 격하게 진행이 되게 됐고, 2월 중에는 다소 이제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됐지만, 코로나19가 가장 가파르게 퍼지게 됐었던 중국을 전면 차단하지 않은 대부분의 국가들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3월이 넘어가면서 유럽 중동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되게 되고, 3월 말로 가게 되면서 미국의 감염 확산이 되게 되면서 4월 중에는 미국, 유럽 주요한 국가들의 경제가 멈춰서게 됐어요. 경제가 셧다운된 이 기간에는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다시 가속되다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나게 됐지만, 5월 중반 이후서부터 미국과 유럽 등이 부분 재가동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다시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일정 부분 가속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코로나19가 가속 중이기 때문에 7월 중에 코로나 세계19 감염자 수는 2,560만 명 규모의 변동폭을 갖게 되는 수명주기로 확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코로나19 재감염이 지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 이제 경제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던 주들이 재가동 기간을 연장을 하는 그 부분 재가동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경제가 멈췄을지도 모른다는 주요 이제 분석 기관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중요한 코로나19 감염 속도를 분석할 수 있음으로써 우리는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뭐를? 중국의 경제가 멈춰섰었던 감염 속도, 미국, 유럽이 멈춰섰었던 감염 속도, 일본과 3번의 기울기와 현재의 기울기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3번과 1번과 같이 코브라의 목처럼 고개를 빳빳이 세우면 다시 실물 경제가 완전히 셧다운되는 상태가 되게 되지만, 아직은 그럭저럭 재감염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 전체가 셧다운이 될 시기는 아니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위기설의 그 출발점이 되게 되는 코로나19 재감염이라는 것을 지금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자, 우리가 중국이 멈춰섰었던 것과 같은 미국이 멈춰섰었던 것과 같은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아니에요. 7월 위기설이 출발된 그 근거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6월 말에 6월 19일로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6월 말로 가게 되면서 다시 6월 19일까지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와 동등한 하방 변동성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일봉 차트만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가들은 계속해서 3월과 같은 폭락, 3월 수준을 넘어가는 폭락을 외쳐오게 됐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6월 말에 주요한 글로벌 기금사와 투자사들의 투자 포트폴리오 내 위험 자산의 비중을 조절이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6월 19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까지의 하방 변동성 수준에서 하방 변동성이 마무리되고 다시 상승하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스닥도 보게 되면요, 나스닥에다가 엘리어트 파동을 적용하고 상승 우파가 끝났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여기까지 나오게 되니 본인이 이제 기준을 보게 되면 1파, 2파, 3파, 4파, 5파 끝났네. 이제 ABC파 하락파 나왔구나. 크게 폭락합니다. 3월 수준을 넘어가는 폭락이 납니다를 오늘도 주장한 분을 봤어요. 근데 나스닥 지수도요, 동일하게 이전에 돌파했었던 고점대까지의 지지 테스트를 2번을 마치고 직전 고점대를 넘어가는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일봉만 보지 말고 주봉, 월봉, 연봉도 꼭 기술적 분석을 해보시길 바래요. 나스닥의 월봉을 보게 되면요, 6월까지는 이와 같이 윗꼬리가 달리는 양봉의 모습이었지만 말로 가게 되면서 윗꼬리가
사라지게 되면서 손바뀜 현상, 신고가에서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7월 다시 양봉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대형주 지수인 다우존스, 중소형주가 포함된 나스닥도 이와 같이 7월에 6월에 말했었던 폭락, 기술적 분석과 일봉을 기술적 분석한 사람들이 외쳐왔던 폭락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특히 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 내용으로 지금 살펴보는 일부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일본 니케이 지수예요. 제발 좀 월봉도 봅시다. 일본 니케이 지수를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2012년도서부터 일본은 국가 경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정책이 기준금리를 낮추고 그리고 엔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아베노믹스 정책이었어요. 엔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함에 따라서 이와 같이 니케이 지수가 대세 상승기를 진행을 하게 됐고, 그렇지만 문제는 바로 물물 교환의 매개체가 되는 환율이었어요. 즉 미 달러 대비 엔화의 환율이 2015년도서부터 초약세 가치 구간으로 들어갔어요. 즉 달리 표현하면 더 이상 공격적으로 엔화 유동성을 늘리기 힘든 시기가 2015년도서부터 그러한 조건이 만들어지게 됐고, 그에 따라서 2017년도서부터는 엔화 유동성 공급을 감소시키게 되게 되면서 니케이 지수는 이와 같은 박스권에 갇혔어요. 여전히 이 정책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환율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엔화 유동성 공급이 변화되게 됐고, 그에 따라서 니케이 지수가 박스권의 장세를 나타나게 됐고, 2020년 3월 코로나19를 재료로 한 급락 기간에 박스권을 하향 이탈하게 됐지만 일본 국가가 지도상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이전의 정책이 사라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시 니케이 지수는 일본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하게 되면서 박스권 내로 들어오게 됐어요.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기술적 분석에서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었던 지표값이 박스권 내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박스권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상단 부분까지 상승을 한 다음에 이 박스권의 중간 가격 범위까지 조정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뚫은 뒤에 눌림을 주고 다시 가게 되게 돼요. 그래서 일본 니케이 지수라는 것을 글로벌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하나의 경제 지표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즉 니케이 지수가 박스권 상단까지 지금 폭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다시 말하면 3월 20일 이후 반등 국면이 일정 부분 더 진행된 여지가 폭이 남아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러나 박스권을 바로 뚫지를 못하기 때문에 상단 부분까지 간 다음에 일정 기간 중간 가격 수준까지 조정이 나타나게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일정 수준의 조정기가 향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다시 박스권을 돌파하는 테스트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기술적 분석만 하게 되더라도 가격 차트만 보게 되더라도 월봉까지 함께 본다면 2020년 6월에 3월 수준을 넘어가는 폭락설, 즉 그 주장한 바대로라면 6월 월봉이 이 3월을 넘어가는 이 장대음봉이 뜬다는 말을 본인들이 주장을 한 게 돼요. 어디 지금 그런 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7월 위기설로 6월 말에 굉장한 일봉 차트만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가들이 3월 수준과 동등하거나 이를 넘어가는 폭락을 외쳐오게 됐지만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재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 검색 엔진에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을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요, 여기 연관 검색어에 주상지라는 것도 같이 나와요. 먼저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을 검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월, 화, 목 기간에는 적어도 두 개씩 분석한 내용들을 올려드리게 돼요. 매우 좀 제한적인 주제를 갖고 분석한 내용들을 올려드리게 되고요. 또한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된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주상지를 누르게 되면 두 번째 걸 클릭하게 되면 주상지 카페가 연결이 되게 돼요. 여기에는 시황을 이제 올려드리게 되는데 저희 이제 공개 방송에서 진행하는 바와 같은 블로그보다는 좀 더 심도 깊은 내용들을 분석한 내용들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메뉴에 좌측에 이제 무료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 곳에 이 주상지 매거진 현재는 더 이상 이제 발행을 하지를 않아요. 자료의 그 노출이
카피 앤 페이스트가 너무 많이 진행된 콘텐츠였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하지는 않지만, 이 자료들을 보시게 되면 현재 공개 방송에서 공유를 드리지 않는 좀 많은 이야기들을 찾아가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